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최현두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동국제강이고요. 오늘 동국제강 세 번째 영상인데 사실 전날과 비교해가지고 별다른 이슈나 눈에 띄는 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는 없는데, 지금 그 전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철강 시장에서 좀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체 이 철강 가격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살짝 떨어져도 지금 철강사들의 이익에는 이익이나 매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네, 그리고 철강 가격이 그렇다면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좀 오르면서 이 공급이랑 수요 자체가 좀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이 일단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지금 좀 건물 짓기를 좀 다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은 결국 이러한 철강의 철강석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부분들은 결국 적정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겠나, 맞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요. 다음 뉴스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오늘자 뉴스인데 뉴스라기보다는 칼럼? 네, 칼럼에도 가까운 그런 기조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좀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들어보셨겠지만 이러한 탈탄소와 탄소 중립, 결국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탄소죠. 이산화탄소가 이 지구를 좀 망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죠. 그리고 최근 지난주부터 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면은 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어차피 앞으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나 기업들이 추진해 나가야 될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철 이 철강 산업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동국제강을 꼽을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큰 기업들부터 한번 어떤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일단 타이틀에 수소환원제철, 이 사실 친환경 하면은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기술 개발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여기도 재생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현대제철, 전기료 도입 및 친환경 제철소, 결국 또 이 친환경이라는 게 나오죠. 동국제강, 에코아크 전기료, 요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에코아크, 밑에 한번 보시죠.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 결국 이거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중립, 국제사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좀 짚어볼게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친환경, 제철 프로세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현대 지금 이 철강사들의 우선 과제입니다. 우선 과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고 기존에 없던 방식을 새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딱 기계를 바로 만든다, 장치를 추가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단 선제적으로 기술 투자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 투자를 했을 때 이 기술이면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치를 우리가 맞춰줄 수 있겠다 하면은 요걸로 이제 다 도입을 하겠죠. 근데 아직은 다 기술 투자 단계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최근에는 과징금도 때리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손해다, 거의 그냥 꽁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포스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현대제철, 이런 철강 업계에서 앞에 있는 이러한 좀 대형 철강사들, 이쪽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방식을 뒤쪽에 있는 철강사들이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좀 충분한 여유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아무래도 대형 철강사들이 조금 더 높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기술을 벤치마킹 할 거다. 그리고 뭐 종수형 철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 투자하는데 큰 돈을 쓰기에는 부담이 있죠. 지금 당장 실적 내고 이런 것들도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포스코는 보시면은 수소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전기로 공정 기술 개발. 이 사실 고로랑 전기로를 보게 되면은 이 고로는 불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전기로는 고로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고로랑 전기로를 봤을 때는 전기로가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전기로 쪽에 기술 개발하는 거를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 전기로와는 새로운 형식의 전기로 기술 개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전기로들이 약간 다 못 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제철소를 만들기 위해 5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답니다. 결국 이런 것도 투자죠, 투자. 근데 안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나중에 이 투자를 좀 지금 상황에서 게으르게 하면은 결국 과징금 때려 맞고 손실로 오는 거죠, 그냥. 꽁돈 날라가는 거. 그래서 근데 이 현대제철도 결국에는 그냥 신개념 전기로기 때문에 결국 뭐 새로 지어야 된다.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은 포스코랑 똑같죠. 지금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새로 지어야 된다. 설비 투자를 다시 해야 된다. 동국제강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주인공인 동국제강은 전기로 기술 고도화 방안으로 에코아크 전기로를 제시했다.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감축한다? 이거는 지금 이산화탄소 문제랑은 그렇게 크게 그리고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전기로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네, 이것도 지금 당장 이 탈탄소화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리고 친환경 공장을 구현하기 위해 신규 설비 도입하고 있다. 근데 뭐 어떻게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질소 산화물 발생 80% 저감할 예정이다. 이것도 사실 질소 산화물이랑 또 탄소랑은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 동국제강을 봤을 때는 이 탈탄소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좀 혁신적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네, 이 정도로 좀 업계 전반적인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지수가 좀 높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동국제강 역시 시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됐고, 다만 이렇게 시가가 좀 높게 형성되는 날에는 이거를 반납을 하고 밑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지켜주느냐 뭐 올라가느냐, 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딱 중간 정도에서 지켜줬습니다. 0.28% 올랐기 때문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차트상으로는 뭐 크게 의미는 없겠죠. 다만 전날에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고점, 전고점 단기적인 박스권은 이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전고점을 넘어가야 추세가 확실히 전환이 된다. 근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는 현재 시장 상황상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좀 올라가 줘야 될 듯 보입니다. 18,000원 중반 구간,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한번 차례로 도전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이 위쪽 전고점 구간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다음에 여기서 수급을 받고 올라가야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18,000원 중반 구간으로 하루빨리 올라가서 버텨주는 거. 그 다음에 결국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뭐다? 수급이다. 오늘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전날 이 나스닥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카카오 같은 그런 기술주들로 좀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뭐 최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좋지도 않았다.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양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날과 비교해봐도 수치가 5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전날과 비교해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3분의 1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죠. 뭐 매도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뭐 딱히 뭐 오늘의 수급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동국제강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이쪽에 네, 저희 최근에 사칭 채널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 좀 유의를 부탁드리고,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전화번호 이쪽에 1644-1873으로 문의 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